지금은 미국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매일 보이지 않는 전쟁인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할까요? 미국과 연대해야 합니다. 6.25 전쟁 이후 75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 땅에서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금투세 반대 집회 참여 이후에 오랜만에 서울역에 나가봤습니다. 지난주 6월 26일 목요일 밤 10시부터 27일 새벽 3시까지 열렸던 스탑 더 스틸 집회였는데요. 여러분 잠시만요. 이 상품 클릭하거나 터치 한 번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선거감시단이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6.3 조기 대선에 대해서 부정선거였다고 폭로한 자리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한국의 민심과 목소리를 전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 자리에 꼭 제가 나가서 제 목소리도 보태고 싶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20대 젊은 남녀부터 해서 70대, 80대 어르신 분들까지 정말 전 연령대가 밤을 지새우면서 한마음 한 목소리로 스탑 더 스틸 윤 어게인을 외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정선거는 절대 안 된다. 미국과 연대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은 목소리였습니다. 이 스탑 더 스틸이라는 구호 안에 정말 제 마음에까지 전해질 정도로 그 간절함이 전해졌었고, 마치 미국에 보내는 메이데이 신호 같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요. 우리나라의 언론은 죽었습니다. A협과 한통속이고 대통령 이재명의 압박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제기한 이 각국에서 자행돼 왔던, 특히 미국과 한국에서 벌어졌었던 부정선거에 대해서 공론화하자 국내 언론 가운데서 거의 유일하게 조선일보 비즈 기자가 이 기사를 썼었는데요. 헤드라인은 한국 대선 절차적 투명성 무너져 중국의 선거 개입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는데, 이 기사가 올라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기사가 삭제됐습니다. 외압이었겠죠. 서브 헤드라인까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결과 괴리가 너무나도 크다. 투표용지 보관이 미흡했고 전자개표기 조작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미국, 브라질, 필리핀 등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 배후 세력은 중국으로 본다. 하지만 이런 기사는, 이런 목소리는 항상 그랬듯 이내 사라집니다. 신뢰를 받던 레거시 미디어가 이제는 중국, 차이나 머니의 영향력 아래 진실과 사실에 대한 보도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유튜브만이 진실을 전하고 미국과 중국을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날 사회자는 고든창이었고요. 기자회견에서 발언했던 사람들은 모스탄 전 미국 글로벌 형법대사, 존 밀스 대령, 그랜트 뉴섬 대령, 브래틀리 테이어 박사, 박주현 변호사와 민경욱 전 의원이었습니다.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은 A웹, USAID를 통해 세력이 커졌고 자금 지원을 받았다. 한국 부정선거의 기획자는 중국 공산당인 왕후닝이다. 이재명은 윤관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갔고 불법 대북 송금을 했다라는 것. 크게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한국 부정선거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미국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책략가인 스티븐 배넌의 워룸 X채널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이 내용이 생중계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제선거감시단의 최종 보고서는 미국 법무부를 거쳐서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미국 국가정보국 DNI로도 전달됐습니다. DNI는 CIA, FBI, DIA 등 18개 미국의 정보기관을 통합적으로 조율하며 이 국가정보국장은 털시 게버드입니다. 미국의 각 정보기관과 법무부까지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걸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정선거와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제재를 하거나 국제법으로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부정선거와 중국 세력의 침탈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고 혈맹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관여한다라는 내용까지도 빌드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모스탄 대사는 한국 부정선거에 손을 뻗친 중국의 초안전에 대해서 강력한 비난을 계속하고 있고 군사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가해졌기 때문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미국의 개입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주한 미국 대사로 오셨으면 하는 분 딱 2분 있는데요. 바로 한 분은 모스탄 전 대사, 그리고 한 분은 고든창입니다. 우리의 안보와 동맹,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분들이 제발 꼭 와주셨으면 합니다. 모스탄 전 대사님 정말 그 세이브 코리아에서도 연설을 하시고 또 많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그리고 그때 미국으로 출국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 국제부정선거감시단, 국제선거감시단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시기까지 하셨고 이렇게 의회에서까지 또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까지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또 이 모스탄 전 대사는 칼럼을 계속 쓰고 계십니다. 이 칼럼들이 정말 금과 옥조 같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칼럼들을 읽고 깨우치고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번에 나온 6월 30일 워싱턴 타임스 기고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초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한미동맹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중국 공산당의 한국 내 간섭은 집요하다. 모스탄이 쓴 칼럼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 승리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은 국회와 대통령직 모두를 좌파가 장악한 상황이다. 한국은 미국에게 여전히 소중한 동맹이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4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며 국내 총생산은 약 1조 8,900억 달러에 이른다. 현대자동차는 세계적인 제조 강자로 잘 알려져 있고 한국의 음식, 드라마, K-팝 등 문화 콘텐츠는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다. 한국군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 군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강력한 세력이다. 이 위협 중에는 한국전쟁 종전 이후 단 한 번도 도발을 멈춘 적 없는 북한이 있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와 사이버 능력, 핵무기 및 관련 인프라,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존재다. 북한 정권은 여전히 전쟁을 통한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한미 양국의 능력이 결합될 때 김정은은 매일 아침 오늘은 남한을 공격할 날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 CCP는 북한 정권의 생존을 지지함으로써 김씨 독재 체제를 유지시키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한국 국내 정치에도 개입하고 있으며 이는 선거 개입과 같은 정치전 수단을 통해 서울을 위협하고 있다는 증거다. 정치적 또는 군사적 수단을 통한 중국의 위협은 대한민국의 독립성과 주권에 대한 가장 중대한 도전이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교육계, 노동조합, 선거 시스템, 심지어 사법부까지 침투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미동맹은 더욱 강력한 협력과 새로운 역량을 구축해야 하며
양국이 공유해온 역사, 이상, 이해관계, 그리고 희생을 되새겨야 한다. 중국 공산당은 틱톡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한국의 정치, 경제, 끝없는 간섭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과 워싱턴은 지금까지 이 선전, 심리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했는지,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이기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중국의 압력이 계속되는 만큼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도 비례하여 강화돼야 한다.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조치들, 예컨대 대만군과의 공동 군사 훈련이나 남중국해에서의 미증강 군사 존재 같은 것들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과 한국은 모두 민주주의 국가이며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풍요로운 체제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 매일매일 한국 국민의 삶은 북한 정권만 없었다면 북한 주민들도 어떻게 살 수 있었을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한국 국민과 정부는 미국과 함께 힘을 모아 중국 공산당의 목표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선거 개입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달 치러진 대선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정한 선거였다. CCP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것은 물론이며 선거를 주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의 부패, 불투명성, 무책임한 태도도 사태를 악화시켰다. 선관위는 부정선거에 대한 강력한 증거들을 오만하게 묵살해왔고 이재명 행정부는 선거 조작을 폭로한 용기 있는 국민들을 오히려 탄압하고 있다. 지금 이 위험한 시대에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 한미동맹을 파괴하려는 야욕을 품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과 미국 국민은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한국은 막대한 희생과 미국의 지원을 통해 자유를 얻었다. 중국 공산당이 한국 전쟁 당시 총칼로 얻지 못한 것을 지금은 부정선거와 선거 개입으로 빼앗게 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자유와 평화와 민주주의는 절대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정말 많은 희생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이 선거도, 우리 땅도, 집도, 정부의 보조금도, 건강보험도, 여론도, 댓글도, 교육도, 노동시장도, 우리의 건실한 기업들도, 우리의 문화도, 역사도, 국회도, 대통령도, 산업도, 기술력, 이 모든 것들도 다 장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부동산 규제는 우리만 받고 중국인들한테는 적용되지 않아서 버젓이 이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돈을 끌어다가 국내 아파트 투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왜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왜 비탄감 정책에 중국인들도 혜택을 보는 겁니까? 비상식과 비정상을 말하면 탄압받고 또 그러한 증거들은 이내 사라집니다. 사람까지도 사라지죠. 하지만 이젠 그 비상식과 비정상, 체제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 할 때입니다. 북한의 핵 오염수는 지금 방류되고 있지만 아무도 이걸 막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이버 지도에서는 이 핵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는 예성강의 물줄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방사능 피해는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습니다. 20, 30년 후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쩌죠? 방사능도 공산주의도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그들의 공격을 비판하고 막아야 합니다.